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만성 통증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당신도 아마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아플 때 거의 반사적으로 일단 스트레칭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온 그 행동이 사실은 통증의 악순환을 만드는 스위치였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또 비싼 돈 들여서 마사지나 도수 치료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통증은 잠시 좋아졌다가 금세 원래대로 혹은 더 심하게 돌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신경계의 방어 기제라는 관점에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케어플로우 시스템을 적용하는 전문가들이 검수한 자료인 만큼 그 논리가 상당히 탄탄해요. 풀면 풀수록 더 뻣뻣해진다는 건데 와, 이건 정말 상식의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잖아요. 듣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스트레칭들이 전부 헛수고였나 싶어서 약간 허탈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묘비우스의 띠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가 느끼는 그 지긋지긋한 뻣뻣함이요. 이게 단순히 근육이 물리적으로 짧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보호성 긴장이라니요. 제가 다니는 병원 선생님은 항상 제 목 근육이 짧아지고 뭉쳐서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만성 통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근육이 짧아지고 뭉치는 현상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원인이 아니다. 네, 보호성 긴장이란 우리 몸의 중앙 통제 시스템인 신경계가 특정 관절, 예를 들어 척추가 불안정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면요, 그 주변 근육들을 일부러 꽉 긴장시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두는 일종의 비상조치를 의미합니다. 비상조치요? 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 마치 근육으로 된 깁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석고깁스를 해서 고정시키잖아요. 신경계가 바로 그 역할을 근육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뇌의 최우선 목표는 우리 몸의 보호거든요. 그래서 척추 같은 중요한 구조물에 미세한 불안정성이라도 감지되면 즉각 경계태세에 돌입해서 주변 근육들한테 총동원해서 저 부위를 사수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우리가 뻣뻣하다, 결린다고 느끼는 감각의 실체입니다. 와, 근육 깁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몸이 똑똑하게도 일단 움직임을 좀 희생해서라도 더 큰 손상을 막자는 차선책을 선택한 셈이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갈 정도로 뻣뻣한 게 밤새 근육이 멋대로 뭉친 게 아니라 제 뇌가 이봐, 당신 목 관절 지금 위태로우니 내가 근육 동원해서 꽉 붙잡아둘게. 이렇게 보호 신호를 보낸 결과물이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뻣뻣함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셈이죠. 우리는 그걸 그냥 불편하고 귀찮게만 여겼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충직한 경호원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몸은 불안해서 깁스처럼 꽉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사정도 모르고 아, 뭉쳤네, 풀어야지 하면서 막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신경계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 행동이 악순환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신경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경고, 경고! 내가 애써 만들어 놓은 관절보호용 안전장치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보호려던 장치가 해제되니까 뇌는 더 큰 위협을 느끼고요.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신호를 보내 근육을 다시 더 세게 수축시키는 겁니다. 아, 정말 소름 돋네요. 제가 예전에 목이 너무 뻣뻣해서 매일같이 폼롤러로 막 30분씩 문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엔 좀 풀리는 것 같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꼭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뇌가 어젯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벽을 더 높이, 더 두껍게 쌓아 올린 결과였군요. 정확한 경험이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순간의 시원함은 근육이 강제로 늘어나면서 근육내 압력이 잠시 해소되기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감각일 뿐이에요. 신경계의 근본적인 불안 신호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 푸는 행위 자체가 신경계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방어 기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수철을 억지로 당겼다가 놓으면 더 강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료에 나온 만성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 정말 명확해지네요. 첫 단계, 몸이 불안정함을 감지한다. 두 번째, 그래서 근육 긴장이라는 보호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스트레칭으로 강제 이완시키면 세 번째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느끼지만 네 번째, 뇌는 더 큰 위험을 감지하고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더 강한 근육 긴장을 유발한다. 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갇히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이 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만성 통증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풀어주는데도 계속 아플까? 라며 자책하거나 좌절하시거든요.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진짜 원인인 가스 누출은 그대로 둔 채 계속해서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만 끄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럼 이 묘비우스의 띠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무작정 푸는 게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해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앞서 비유했듯이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게 아니라 가스 누출을 막으면 되는 겁니다. 즉, 뇌가 근육을 긴장시키는 근본 원인, 바로 그 불안정함 자체를 해소해 주는 거죠.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억지로 근육을 늘리는 이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정성 확보라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몸의 그 내부 지지대는 왜 무너지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왜를 알아야 해결책이 보이니까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단연 좌식 생활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심부 근육들이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약해지고요. 뇌는 그 근육들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또 잘못된 자세, 예를 들어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 숙이는 자세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척추 마디마디에 엄청난 불안정성을 야기하죠. 결국 현대인의 생활 습관 자체가 몸의 안정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그 무너진 안정성을 다시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식스팩 같은 겉근육은 큰 힘을 내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반면에 안정성은 척추 깊숙한 곳에 붙어있는 심부 근육들이 담당하거든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강내압 조절과 심부 근육 활성화를 언급합니다. 복강내압이요? 용어가 조금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통을 거대한 음료수 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캔이 찌그러지지 않고 단단한 이유가 그 안에 압력이 꽉 차 있기 때문이잖아요. 복강내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복부, 등, 골반, 바닥, 그리고 위쪽의 횡격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압력을 조절해서요. 마치 몸 안에 장착된 천연 코르셋처럼 척추를 안에서부터 360도로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에 있는 큰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의 가장 중심부, 그 속근육들이랑 압력 시스템을 먼저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안정성 훈련은 바로 그 감각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같아요. 만성 통증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이 내부 안정화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경계가 내부 지지대가 무너졌다. 외부 근육이라도 총동원해서 건물을 붙잡아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몸의 중심에 안정적인 기둥을 다시 세워주는 작업이네요. 그렇게 척추와 관절의 진짜 안정성을 되찾아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더 이상 근육 깁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꽉 잡고 있던 겉근육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거예요. 비상경보가 해제되었으니 동원되었던 근육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스트레칭은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에도 스트레칭 동작이 아주 많은데 이것도 다 피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에서도 필요에 따라 근육을 풀어주는 작업을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성 통증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안정성 확보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스트레칭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다고 강조해요. 규칙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어떤 규칙들인가요? 3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것. 스트레칭을 할 때 시원하다를 넘어서 소리가 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건 신경계에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비상신호를 직접 보내는 것과 같아요. 절대 금물이군요. 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명백한 멈춤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규칙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만 수행할 것입니다. 10분, 20분씩 한 근육만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부위만 가볍게 한 15초에서 30초 내외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유불급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규칙은 뭔가요? 왠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3번째 규칙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을 메인 운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5분 내외여야 한다는 자료의 예시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네요. 진짜 목표는 안정성 훈련이고 스트레칭은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것.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안정화 운동을 해야 하는데 허벅지 뒤쪽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서 골반이 자꾸 뒤로 말린다면 운동 직전에 그 부위만 가볍게 30초 정도 풀어주는 식이죠. 스트레칭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운동의 목표는 스트레칭으로 뻑뻑한 풀기가 아니라 안정성 운동으로 뇌를 안심시키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만성 통증과 뻣뻣함은 단순히 근육이 뭉친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계가 만들어낸 필사적인 근육 깁스라는 것. 그래서 무작정 늘리고 풀기 전에 먼저 안정성으로 그 공간을 단단하게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통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접근법이죠. 내 몸이 보내는 뻣뻣함이라는 신호를 적으로 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디가 불안정해서 나에게 이런 보호 신호를 보내는 걸까? 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해석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이완보다 안정성 확보가 먼저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문제라고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뻐근한 어깨, 뻣뻣한 허리, 그 모든 것들이 나 좀 그만 늘리고 잡아당겨, 대신 나를 안에서부터 좀 튼튼하게 지지해줘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의 몸이 근육 긴장을 통해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면 혹시 당신이 지금껏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다른 신체 신호들 중에도 사실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